자, 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다혜 씨에게 전주지검이 자, 이달 중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일정은 이달 중으로 통보를 했으니까 일정은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이달 중 넘어가면 뭐 비난이 엄청 쏟아질 테니까 이달 중 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용산경찰서 출두하는 거 보니까 뭐 뭉개고 일정 뭉개고 이런 것도 있고 뭐 변호사가 여러 가지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광철 변호사 문다인 측 변호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로 금지되어 있다 해서 일정에 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전주지검이 이달 중 자,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달 중 와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통보 자체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뭐 토요일쯤에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원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검찰에 문다혜 소환 통보했고 곧 임박할 것이라 예상은 했는데 소환 통보가 됐네요. 이 장면부터 먼저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 오늘 소환 통보 아니 뭐 지난주에 했다고 그러는데 소환 통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 가지 진행이 될 텐데 소환 통보 장면 좀 늦은 감이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압수수색 물품을 다 이제 점검을 했으니까요. 예. 거의 끝났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래서 소환이 통보가 된 것이고요. 그 문다혜 부분은 음주운전이 결정타였죠. 예. 지금 문다혜 그 용산경찰서 출두하는 장면도 보면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한 느낌을 갖고 들어요. 예. 이 문다혜의 평소 성격이나 그 언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 대한 패악질한 부분이라는 걸 보면요. 그래서 검찰 출석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 뭐 검찰은 읽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번 달 말까지 했는데 그 언저리에서 출두를 할 걸로 보여요. 예. 이제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문다혜의 경우에는 완전히 진술 거부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 생활도 물을 거란 말이죠. 완전히 자기가 지금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 그 비리 의혹만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다 진술 거부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 검찰의 소환에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와 있죠. 뭐 완전히 지금 뭐 문다혜 부분은 그 음주운전이 터지면서 사면 초과 형태죠. 예. 검찰의 소환 통보 이루어졌고 소환 통보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지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에 출석을 지난 18일에 했죠. 그 장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끊어주세요. 예. 문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는 장면이죠.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 뭐 제네시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흰색 승용차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인데 동행한 변호인이 문다혜 씨가 내리자 머리를 만져주네요. 머리를 만져주고 우산을 두고 문다혜 씨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게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비난이 상당히 폭주했죠. 문다혜는 우산 하나 직접 못 드는 사람이냐, 무슨 변호사가 우산까지 저렇게 받들어주냐, 그리고 문재인에게도 딸 제대로 키웠냐, 뭐 이런 문재인까지도 비난을 받았죠. 이런 우산 우전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는데 저 장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예. 문다혜가 맞는지 한참 봤어요. 그랬어요? 뭔가 얼굴이 좀 달라졌어요? 상당히 좀 달라져서 예. 그래서 그렇고요. 저거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에 경찰 쪽도 말이 엇갈렸거든요. 엇갈렸는데 저건 공개가 당연한 것이고요. 워낙 관심이 높은 부분이어서 국민들이 공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무슨 준비를 했느냐면요. 이 문다혜가
저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저게 의외로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러겠죠. 저게 그 자주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특히 저 분위기가 경찰이나 검찰 앞이 되면 더 좀 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맞아요. 주눅들게 그럼요. 마련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도 해야 되고요. 일반 정치인의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근데 문다혜의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에 패악질을 하는 걸 보면 말이 정돈되어 있질 않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례적으로 이 기자들에게 긴 이 자기 입장문을 밝힙니다. 그걸 돌립니다. 그게 꽤 길어요. 뭐 택시 기사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네. 그러고는 자기가 말을 하는 건 줄이겠다라는 거죠. 저건 이제 문다혜의 성격이나 모든 걸 아는 지금 변호사의 코치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의 딸이니까 대통령 시절에 인연이 있는 이제 이 뭐 변호사들 그 변호사 회사가 연결이 됐다라는 거 보이는 것이 저 지금 내리고 우산을 씌워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아, 예상을 그랬겠죠. 못한 거예요. 저 변호사가 이제 순간적으로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비가 왔으니까요. 네. 저거 실수한 거죠. 네. 사실 연출로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전을 짜고 연출을 해도요, 저 드러나거든요. 저 우산이나 저런 장면에서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지금 검찰도 출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질문에 답변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번에 경찰의 조사는 사실 제가 보기엔요, 그 주소 묻고 이름 묻고 하고 나면 4시간이었다라고 하는데 별 조사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뭐 왜 그 술을 그렇게 마시고 뭐 탔느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말리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였겠죠. 예. 검찰 조사는 달라질 것이다. 저게 변호사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시킬 텐데 그게 그래도 뭐 검사들은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이 신문에 있어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걸 네. 다 예상하고 이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위기를. 그 저 우산 부분은 연출한 것에서 벗어났다. 예, 그렇게 보시면 예상을 됩니다. 벗어났다. 예, 영상이 저거 차에서 내리고 출입문 가기까지 약 20초 정도 걸리는데요. 문다혜 씨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평소에 이제 본인이 연출 저게 기획은 하진 않았을 테니까 비가 오면 당연히 우산을 본인이 들고 내려야 될 텐데 변호인이 우산을 갖고 내리고 본인은 이렇게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좀 특권이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장면이 드러나지 않았나. 변호인은 변호사인데 마치 수행비서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하게 됐어요. 문다혜 씨는 평소에 이제 경호원이나 자신의 청와대 경호원, 태국에 있을 때도 경호원이나 뭐 직원들 통해서 돈을 보송금해라, 뭐 어떻게 환치기해라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 뭐 수행비서 부리듯이 그렇게 했는데 저것도 마치 그런 장면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평소의 모습을 드러낸 것 같은 일종의 자신이 뭐 상전인 듯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데 저 모습에서 그런 게 일부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노출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변호사 측을 원망할 텐데요. 저거 그 돌아가신 분 또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노무현 문재인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아버지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반박도 할 수 있고요. 예. 정치적인 공방전을 펼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자식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근데 자식들이 검찰에 대한 분노를 터뜨려요. 이건요,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쟤들을 건드린 적도 없는데 우리 당연히 생각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어떤 대화를 했길래 자식들이 저렇게 반응하지? 지금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고 할 때요. 보통 일반의 경우에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더라도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곧바로 뭐 막가자는 거죠. 이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네. 이 소리를 어느 집단에서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문다혜가 평소에 그런 단어를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사실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썼던 말 아닙니까? 예. 저 세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뱉는 거죠. 저 문다혜의 남동생도 그런 걸 보였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녀들도 저런 형태를 보였어요. 이 아버지의 이 정치 권력과 관계되는 정치 공방전에 자녀들이 저렇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말씀한 대로 특권 의식이 되는 거죠.
자기는 보통 우리 일반인은요, 내가 억울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요, 일단 수긍을 하고 검찰은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공권력이 일단은 옳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특권이 나오는 거죠. 저 지금 문다혜는 제가 보기엔요, 정신 없습니다. 저 기자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는 기자들은 질문하는 입장이니까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만요. 그런 상황인데 저건 이제 변호사가 저 순간적으로 차에서 내리면서 사실 가르쳐야 하는 거죠. 가르치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다혜의 지난 몇 달 동안 검찰 수사에서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요,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남의 집안에 무슨 가정교육까지 제가 이야기할 형편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 부분은 문재인 부부가 아쉬운 대목이죠. 저건 문재인 부부가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잘못된 지금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저렇게 반응할 리가 없거든요. 이건 무슨 자녀들이 자기들의 비리 부분을 건드리면 무슨 검찰이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기본 딱 개념이 깔려 있어요. 이제 이러니까 특권의식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산처럼 저렇게요. 그렇군요. 현장에서. 자, 문다혜 씨는 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취재진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짧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과문을 냈는데요. 용산 경찰서는 약 4시간 동안 문다혜 씨를 조사한 후 귀가를 시켰는데요. 자, 사고 당일 CCTV도 있고 피해 택시 기사의 진술도 확보를 했고 이미 사실관계는 대부분 확인된 것이라 사실관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송원지 대표님도 뭐 기본적 인적 사항이나 사실관계 기본적인 것은 다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뭐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확인된 여러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오랜 시간 조사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사고 직전에 가졌던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술자리 때 누구와 어떤 이유로 만났는지 이런 부분도 좀 수사 대상에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뭐 적어도 한 3시간 정도 본 수사가 있었다면요. 네. 경찰 수사에서는 굉장히 시시콜콜한까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요? 사실관계는 다 확인합니다. 네. 이게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그걸 검찰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고요. 경찰 교육에도 굉장히 섬세한 것까지도 일단 다 확인해서 예, 아니요 답변을 쭉 들어 놓습니다. 이 조사의 기본이죠. 그 술자리 가져서 그 자리에서 뭐 고함을 질렀다는 거 모든 거 다 확인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핵심적인 쟁점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뭐 전부 이걸 겁니다. 전부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뭐 남성과 이제 3차 그걸 갖고 그 부분은 이제 그 음주 운전에 그 공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니까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 뭐 남성의 신분은 뭐 의미 없는 같이 알 이유가 없지만요. 네. 그 만약에 키를 전달해 줬다든지 음주운전을 방조를 했을 네. 방조를 했을 가능 그런 뭐 것도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필요했던 거죠. 네. 그 부분까지는 다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무슨 경찰과 이렇게 엇갈리는 이게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러겠네요. 자, 문다혜가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를 한 것은 확인이 됐죠. 지난 9일 문다혜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택시 기사의 만남을 요청한 것까지 알려졌고 구체적으로 그 정황도 일부 확인이 됐는데요. 합의 과정에서 뭐 여러 뒷얘기가 좀 있던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까? 그 문다혜가 기자들에게 돌린 그 입장문을 보면요. 예. 거기에도 기사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더라고요. 그 언론의 취재에 고생하시는 기사까지가 나옵니다. 아주 너무 많은 배려를 해요. 예. 참 저 기사분 뭐 또 그 타고 있던 승객도 있었다고 하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기사는 차가 굉장히 많이 부서졌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음주운전과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게 다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문다혜였어요. 이 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뭐 아주 이런 경우가 있냐? 음주운전만 해도 그거 사실 사고가 나면 꼼짝 못 하거든요. 저건 합의에 안 보지 않으면요.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뭐 경찰에서도 사실 합의를 보라라고 종용을 해요. 이게 합의라는 게 합의도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반성하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이 피해자가 계속 그 피해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 처벌도 심각해지는 것이고요. 이제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 입장문도 썼겠고요. 저 입장이 지금 변호사가 섬세하게 그 기사의 심경을 고려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기사가 그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뭐 묻고 할 것도 없이 뭐 돈 받았다 그 정도 금액이 됐다. 뭐 전혀 불만 없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금액 이야기하지 않기로 이제 이 변호사니까 그것까지 이제 약속을 받았겠죠. 그걸 어기면 어떤 뭐 손해배상 이야기까지 했겠죠. 이제 그렇게 한 상황에서 돈이 오고 갔으니까 이건 뭐 음주운전에다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 지금 택시 기사가 만약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될 정도로 취해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런 이야기들이 더 터져 나오면 문다혜로서는 뭐 모든 게 불리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치상죄가 있었죠. 위험운전 치상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문다혜 측에서 택시 기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대로 고액의 합의금, 거절하기 어려운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그 표현이 예, 거절하기 어려운 그 영화 대부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겠다라는 예. 그 생각이 나네요. 언론사 인터뷰에서 택시 기사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에도 이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밝히지를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문다혜 씨 측에서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택시 기사의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또 돈의 출처는 어디냐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 문다혜 아마 지금 그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요 돈의 출처 때문에 아마 그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저런 경우에요. 저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돈의 출처를 이 합의금이 나오면 제가 뭐 거절할 수 없는 뭐 그런 정도라면 합의금의 출처가 어딨냐 또 물을 건데 그 참 피곤한 일이고 돈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뭐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면 피곤하니까 뭐 계속 그 택시 기사 기사 입장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제 그 제발 그 부분만은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돈을 뭐 문다혜가 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돈을 준 거 아닐까요? 그 출판사로부터 받은 돈. 거기서도 나왔던 돈.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뭐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뭐 돈이 어디서 저게 상당한 금액이 되면 문제가 될 텐데 뭐 그 이야기는 택시 기사가 안 하네요. 예. 예. 자, 문다혜 씨의 다른 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다혜 씨의 제주 별장 관련해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었죠. 그래서 제주 자치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까? 이거 고발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언론에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림에 별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농어촌 민박이었고요. 예. 농어촌 민박을 혹시 신청을 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부분도 있긴 해요. 다른 부분을 신고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 지역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으로 자동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 민박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불법이다라고 제기가 되어 왔어요. 근데 농어촌 민박에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걸 제가 어느 신문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중앙일보에서 확인을 했더라고요. 예. 그 강찬우 논설위원이 아주 현지에 가서 확인을 취재를 했더라고요.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불법으로 걸려들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사실은 뭐 어제부터 검찰이 제주에서 수사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영등포 오피스텔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네. 에어비앤비 형태가 딱 나왔어요. 에어비앤비에서 문다혜가 글을 올려서 자기 그 영업하는 글도 다 나왔어요. 자, 이 두 개를 다 에어비앤비로 지금 했거든요. 4, 5년 전부터. 영등포를 등록 안 한 것은 지금 확인이 됐죠. 이건 시사저널에서 확인을 했죠. 그렇죠. 이거 안 했으면 그 전에 이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죠? 에어비앤비 아마 제가 지금 추정컨대 에어비앤비 이 영업을 하면서요. 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 꽤 될 겁니다. 이 확인하면요. 예. 문다혜의 경우에는 이거 안 하는 게 자기는 도움이지 않습니까? 세금 부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다 아예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한 거죠. 예, 이 부분은 불법입니다. 예. 자, 방금 이제 영등포구 오피스텔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문다혜 씨는 지금 앞서 얘기한 제주 별정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었다는 게 확인이 오살미님이 됐죠. 송원재 싫어요 하셨죠. 예. 뭐 때문에 싫어요? 그 공유 숙박업을 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예.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요. 공유 숙박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 처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신고하지 않아서 걸리고요. 이거 세금 문제가 걸리죠, 바로. 그래서 제주시에서 지금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경찰 수사처럼 불러서 확인하고 이게 아니고요. 네. 그 시청에 있는 그 신고 자료에 안 들어 있으면 이건 지금 혹시 농어촌 민박이 아니고 다른 걸로 등록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찾아갈 리는 없죠. 그래서 거의 이건 이제 불법으로 되었다라고 보이는 거죠. 일단 최종 이제 그 부분 나머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자라는 걸로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뿐인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 사실요. 이 영등포에 오피스텔이 있다라는 거 말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이래서 문재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예의죠. 지금 문재인이 하는 행태는요. 법꾸라지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이 소위 검찰의 수사에 대응해서 입맞추기를 하고 있는 그 행태를 지난 한두 달 보여왔어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검찰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문다혜에게 이달 중으로 출두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자, 서창호 씨 취업 특혜와 돈 거래 관련 소환 조사가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다혜 씨가 출석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초점이 조금 맞춰질까요? 문재인과 윤건영이 문재인의 대변인으로 윤건영이 혼자 활동을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이 조금씩 이제 자기 견해도 밝혔죠. 이 수사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아마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이 문다혜로 벌어져 있는 소위 이것만 딱 봅시다. 불법 취업 태국 이 부분만 봐도 이게 굉장히 건도 많고요. 문다혜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봉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이 물으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 부분은 자기가 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그 부분까지 다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은 이건 또 더 안 좋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여론도 안 좋아지는 것이고 지금 문다혜 입장에서는 음주운전까지 터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은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 답을 하고 어디까지 하지 않아야 될지 지금 윤건영과도 입이 안 맞거든요. 문재인과. 그 아시죠? 출판사와도 안 맞았고요. 그러네요. 다 안 맞았어요. 예. 과연 이 문다혜와 문재인이 코치해 주는 대로 변호사를 통해서 코치해 주는 대로 문다혜가 적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재인 믿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문다혜가 상당 부분은 진술을 거부할 텐데 그래도 이 생활 부분만을 확인을 해도 지금 문재인이 굉장히 두려운 것은 전주지검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상직과의 관계 있잖아요. 이상직과의 관계 속에서 다 터져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10몇 억, 20억 이러는데 그 제주별장까지 다 했어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건이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 건은 숨기고 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두려운 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문다혜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이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해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검찰이 파고들 겁니다. 좀 걸려들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자, 전주지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다혜의 태국 그리고 국내 거주 당시에 부동산 소유 문제나 돈 거래 내역을 상당 부분을 파악을 했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구기동 주택 소유권 이전을 시작으로 양평동 다가구 주택, 종로구 부암동 자택, 제주도 별장, 영등포구 오피스텔 구입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검찰에 소환되면 또 자금의 출처를 문다혜에게 따져 물을 텐데, 자, 이게 소명이 가능할지, 어디까지 소명이 가능할지 조차 문다혜 측에서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창호 씨 관련해서 여러 명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상당수가 조국, 임종석, 신우석 이런 각각의 사람들, 백원우도 그렇고요. 진술 거부권 사용을 했는데 문다혜도 상당 부분 진술 거부권 사용할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문다혜는 직접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자기 생활 관계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할 테고요. 예. 이 소위 이 정권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은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 가르마를 어떻게 탈 거냐가 힘들 겁니다. 그 이제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뭐 몇 시간이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가장 간단한 것도 묻게 될 텐데요. 문다혜도 다는 모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요. 이 대통령의 가족과 관계되는 비리 의혹이 터지면 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청와대든 뭐 어떤 대통령실이든요. 알려고 안 해요. 대통령이 짜증내거든요.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럼 굳이 알려고 안 해요. 자, 가령 이런 경우입니다. 이상직의 문제가 건이 들어간다. 그럼 비서실장이 임종석이가 이 이상직이 왜요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라고 묻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안 묻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네.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백원우와 이 문재인 정권 때의 가족 관련해서 문재인 개인의 비리들이 일어나는 루트는 조국은 모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백원우와 그 6급 공무원, 행정관 말이죠. 네. 이 가족을 관리한 신우석이요. 이렇게 그렇죠. 이름도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이죠. 이게 이렇게 안 되면 6급 행정관에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걸 임종석을 통하면 더 우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임종석 입장에서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상직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재인 정권 초반부터 이 이상직은 떠들고 다닙니다. 자기가 장관한다라고. 그다음에 일사항공은 뭐 노선에 거의 뭐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 서울 제주 서울 부산 노선은 황금 노선이 이거 가장 기본적인 노선이거든요. 이것도 그때 뚫립니다. 제가 그 부산 노선이 뚫릴 때는 그 현장에도 갔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다혜에 대해서 검찰은 문다혜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꼬투리를 이 단서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아마 문재인이 문다혜를 코치하겠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요. 그게 쟁점이 될 겁니다. 예. 문다혜 씨의 검찰 소환 통보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본래 주되게 하려고 했던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